안녕하세요. 컴스터디의 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속에 다른 화면을 넣는 방법과 흐린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타이틀 만들기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하단의 프로젝트 창의 여백을 더블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폴더에 있는 소스를 불러올게요. pipbg.png와 pipscreen.png와 타이틀 파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스크린과 bg.png 그림 파일이죠. 이미지 파일을 타임라인 창에 옮기기 전에 시퀀스를 생성해야겠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 하단에 새 항목 버튼을 클릭해서 시퀀스로 가서 사용자 정의 목록에 만들어 놨다가 영상 편집을 확인하고 시퀀스를 꺼내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바로 pip.background.png 파일을 시퀀스에 드래그해서 일치해주면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시퀀스를 설정한 환경 설정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새 항목 버튼에 드래그만 하시면 이렇게 꺼내지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V2 트랙에 옮겨줍니다. 자, 이미지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노트북 화면에 있는 이런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 노트북 이미지가 필요했고 이 화면이 필요해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쓰는 것이고요. 왼쪽에 효과 컨트롤 창으로 옵니다. 효과 컨트롤 창으로 와서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불투명도에 자유로운 그리기 베지어 툴이 있습니다. 이 펜 툴 그냥 줄여서 그냥 펜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노트북 화면의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을 따라서 이렇게 마스크를 그려줍니다. 자, 사각형 이미지만 선택을 하였고요. 나머지는 마스크가 씌워져서 까맣게 처리가 되었어요. 이 부분을 왼쪽의 마스크 영역에서 반전을 시키면 선택한 부분이 까맣게 마스크가 적용이 되었고 나머지는 표현이 되었어요. 이 까만 마스크 영역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아까 소스 가져왔던 pipscreen.png 이미지를 끌어다가 V1 트랙에 가져다 놓으면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이렇게 마스크 부분에 이 V1 트랙에 있는 이미지가 V2 트랙에 있는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서 화면이 바뀌었네요. 근데 원본 파일은 이 지금 바뀐 이미지의 원본 파일을 제대로 소스 보기 창에서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소스 보기 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러한 이미지인데 축소돼서 작게 들어갔어요. 이 부분만 표현이 되었죠. 모니터 이 전체 그림이 거의 다 나오게 표현을 하려면 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마스크를 이렇게 늘리셔도 되지만 화면 크기대로 표현을 요 영역이 다 줄여서 다 들어오게 하려면 거의 표현되게 하려면 오른쪽에 효과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효과창으로 가서 이 돋보기 그림 검색창에다가 모퉁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모퉁이. 모퉁이하고 엔터를 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비디오 효과의 왜곡이라는 곳에 모퉁이 고정 효과가 들어있어요. 얘가 모퉁이 고정 효과가 나오는데 얘를 V1 트랙에 갖다가 넣습니다. 플러스 표시가 나왔죠. 왼쪽에 효과 컨트롤 창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준바를 이미지에 올리면 활성화가 되죠. 스크롤바를 쭉 내려볼게요. 모퉁이 고정 항목이 생겼어요. 여기다 모퉁이 고정을 일치를 했기 때문에 모퉁이 고정 내역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퉁이 고정이란 항목을 체크를 해보면 이 프로그램 창에 자세히 보시면 꼭지점 모서리 부분에 프로그램 창 모서리 부분에 모퉁이 고정점이 4개가 생성이 되었어요. 이 점을 이렇게 당겨서 내려줍니다. 자, 요 점을 또 이쪽 모니터에 태블릿 기퉁이 화면 스크린 기퉁이에다가 모아줍니다. 이렇게 모아주고요. 정확하게 스크린 테두리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해서 모아줍니다. 이쪽 모퉁이 조절점은 끌어다가 스크린 오른쪽 모퉁이에 맞춰주고요. 또 프로그램 창 모퉁이 점을 끌어다가 태블릿 오른쪽 하단 모퉁이에 끌어다가 놓습니다. 자, 화면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서 갖다 놓았죠. 그런데 이게 서서히 화면이 뜨도록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효과창에서 다시 교차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교차 효과가 있는데 교차 효과에 비디오 전환의 디졸브의 교차 디졸브가 검색이 되었어요. 이게 교차되면서 나타나게 이 효과를 V1 트랙 클립에 갖다 일치합니다. 그러다가 교차 디졸브 기준바를 시작 지점에 놓고 이 V1 트랙에 있는 클립의 시작 부분에 끌어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끌어다 넣어주면 교차 디졸브 효과가 삽입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갈색 사각형 교차 디졸브라고 글자가 새겨져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이 지속시간을 전환되는 지속시간 설정을 115로 넣어줍니다. 115는 1초 15프레임 단위입니다. 이렇게 200을 넣어주면 2초겠죠. 확인을 눌러줄게요. 확인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인해보면 제 컴퓨터에 이 기준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뚝뚝 흘러가요. 지금 용량이 꽉 차서. 그런데 이 화면에서 결과는 나오죠. 자, 이 영상이 화면이 서서히 이렇게 나타나서 표현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화면을 원래 있는 노트북 이미지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꿔버렸고요. 또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까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타이틀도 흐린 타이틀이 나타나면서 선명하게 딱 뜨도록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타이틀을 미리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title.png 파일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 글자예요. 글자를 편집을 해놨죠. 타이틀을. 이 글자를 V3 트랙에 이동해 볼게요. 드래그 앤 드랍. 자, 타이틀이 이렇게 얹혀져 있고요. 타이틀 클립을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가볼게요. 이미지인데 객체로 움직일 텐데 이 객체에다가 흐림 효과를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모션도 넣어볼 거고. 자, 이 모션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의 이미지가 모션을 넣겠다 동작을 클립의 시작 부분에다 놓고 위치 스탑워치에 체크합니다. X축 값과 Y축 값인데 Y축 값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단으로 내려볼게요. 자, 거의 안 보이게 여기 끝 글자 윗부분만 보이도록 위치를 하단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클립이 끝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자, 위로 올라오는 아까 처음 위치까지 올라오는 위치를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이 장면이 들어갔습니다. 이걸 플레이를 해보면 장면도 나타나면서 글자도 위로 올라오죠. 장면도 나타나면서 글자도 위로 올라오는 타이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글자가 그냥 모션만 들어가는데 흐린 글자가 점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효과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블러 효과, 흐림 효과인데요. 이 모션을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효과 오른쪽에 효과로 가서
여기다가 흐림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흐림이라고 입력하면 우리가 가우시안 흐림으로 전에 강좌에 전에 몇 강인지는 이 메시지가 뜨지요. 이 강좌에 가우시안 흐림으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흐림이라고 검색하면 흐림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사전 설정 효과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서 방향 흐림이 검색이 되었네요. 이 방향 흐림 효과를 이 글자 타이틀 클립에 끌어다가 일치해 줍니다. 그러면 효과 컨트롤 창에 방향 흐림이라는 목록이 들어갔어요. 근데 흐리게 할 건데 방향은 0으로 두시면 세로로 흐려집니다. 방향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세로로 글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방향값을 그대로 두고 흐림 길이 값을 50으로 넣겠습니다. 50으로 넣어주고 이 기준바가 이 클립이 시작될 부분에 하단에 있을 때는 스탑워치를 체크해서 장면값을 넣어줄게요. 모션에 이 흐림값을 스탑워치로 넣어주면 이 장면이 삽입이 됩니다. 이 정도로 흐림값이 들어가요. 50 정도는. 그리고 이 기준바를 끝나는 위치에서는 값을 제로로 해줍니다. 제로로 해주면 흐림값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 클립의 시작 부분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흐린 글자가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죠. 자, 나타났다 완성되는 모양 이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작 지점으로 가서 스페이스바. 자, 이게 끝장면. 이게 흐린 글자가 위로 쭉 올라오면서 선명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태블릿 화면에 이미지를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바꿔보았고 흐린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나타나는 모션을 넣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